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현재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북한의 내부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김정은 이자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년을 더 살까요? 지금 북내부에서 북한의 의료진들이 평가하는 내용과 또 중국에서 김정은의 몸을 보았던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김정은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은 10년 남짓이다. 그리고 설령 다음번에 한 번 더 쓰러진다면 산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이후에 또 전개될 수도 있을 4대 세습 독재 체제는 이제는 북의 인민들조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최근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있었던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은 매우 고무되어 있고 흥분하고 있는 반면 북의 수뇌부와 김정은 측근들은 지금 멘붕 상태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얘기는 북한의 중앙방송, 평양방송을 통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미국에서 있었다라고 북에서 방송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 크나큰 실수로 보여지는데 그러함으로 인해서 북의 인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야 정말 올 때가 이제 왔구나. 우리 조선 인민들이 해방되는 이 순간이 왔구나. 이러면서 어서 속히 한미연합군이 북진에 와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지는 한미연합군의 공군기들이 출격해서 북한 전역을 폭탄으로 마사지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했을 경우에 북의 인민들은 바로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보위성, 사회안전성, 여러 공산당 간부들부터 먼저 쏴 죽이고 남으로 투항해 오겠다. 이것이 바로 북한 인민들의 입장인 반면에 김정은을 옹이하고 있는 그 아첨꾼들과 몇몇 소수의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무슨 수를 써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식량 배급이 벌써 3월 1일부터 평양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벌써 한 2달 전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아사자, 즉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올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적으로 반체제, 낙서와 욕설, 비방하는 비밀 모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보위성은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국가 보위성에서 1000건 이상 되는 이러한 위반 사례, 위법적인 비밀 모임이나 낙서 사례들을 적발을 해냈다고 하지만 이들을 다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들은 지금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해서 30, 40, 30 해서 핵심 계층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모두가 다 자신들에게 총뿌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반대 세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쪽 내부는 이 경제난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전체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지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월급이 7,000원인데 8,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쌀 1kg에
북한 돈 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쌀의 양은 1,100g 정도, 1,200g 남짓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쌀 1.2kg를 가지고 과연 4명, 5명 되는 한 가족이 한 달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식사하실 때 아무런 반찬 없이 쌀만 밥을 지어서 잡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북쪽 인민들은 그 쌀만 갖고 살아야 될 만큼 지금 삶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은 이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인해서 무참히 수탈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인격과 삶이 송두리째 이 몇몇 되지 않는 이 김정은 족속들에 의해서 무참히 유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인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간 거죠. 어떠한 사상 교양도 이제는 인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북조선에 있는 주요 당정군의 간부들은 이 그대로 흘러나온 방송을 듣고서 그 충격에 휩싸여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포스러운 전율이 북사회를 감싸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북한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외부에서 폭파되는 거 우리가 익스플로전, 폭파라고 하는데 내쪽 안에서 터져서 폭파되는 거 우리가 내파라고 합니다. 임플로전이라고 그러죠. 자, 그치? 북한이든 중국이든 현재 사회, 국가 체제 내에서 이 내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푸조, 광저우, 선양, 다리엔 이런 그 중국의 대도시에 나가 있다가 도망을 쳤던 그런 젊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려 280명이나 되는데 이 280명의 꽃다운 젊은 처녀들이 중국에서 이 자유를 찾아 도주를 했다가 중국 공안부나 안전부에 체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지난 4월 28일 날 강제로 북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아있는 것은 이젠 죽음밖에 없고 지금 평생 이런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가는데 그걸 우리가 종신의 얘기는 마칠종자 몸신자를 써서 종신관리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종신관리소에 들어가서 과연 이런 아리따운 20대 처녀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아직도 이 비밀 북송을 대기하고 있는 자가 수백 명이 지금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국에 돈 벌러 갔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집안에 일가 친척 중에 무슨 장년급, 장성급이죠. 이런 장년급들이 있거나 당이나 행정부 내에 고위직의 부모님이나 일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나갔을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북에 들어가서 살기가 싫은 거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중국이 협조하에 잡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강제 북송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처참한 북한 인민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통일부 같이 이 헛소리를 찍찍 해대는 이런 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아울러서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북은 당과 정 그리고 군, 이 당정군 이 삼각체제가 북의
이 세습 왕조 독재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들은 주요한 1% 내지는 0.5%에 해당하는 그 자들이 모든 권력을 나눠 갖고 있고 그 한 군데 정점은 김정은이라는 녀석이 모든 정권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감시를 하고 또 밀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북한 사회인데요. 과거 독일 경우도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치에 협조해왔던 사람들의 그 진실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열람해서 공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났죠. 그래서 동독 지역에 살는 사람은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하물며 이 북한 같은 경우는요, 이미 우리가 분단된 지가 얼마입니까? 한 78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독일하고는 비교도 할 만큼 없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균열이 깊이 패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설령 무슨 갑작스러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쪽은 북쪽 나름대로 자체 정화되도록 최소 4, 50년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북이 불편한 겁니다. 무엇이냐? 그동안 메구미라는 여자를 비롯한 그 강제로 납치했던 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메구미도 지금 나이가 한 60대였어요. 그러니까 메구미가 그래도 가장 젊은 층에 속했는데 메구미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그 숫자는 비밀입니다.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 숫자만큼이나 곱하기 얼마 해서 평양에서는 최소한도 100억 불 내지는 수백억 불을 벌기 위한 지금 계획표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자, 일본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 접촉을 일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산에서 니가다를 왕복하고 있던 그 만경봉선이라는 배가 요즘은 왕래를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북경으로 나오든지 심양으로 나오든지 해서 일본을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회방을 놓고 있어요. 야, 북조선, 너네는 말이야. 미국 놈들의 앞잡이로서 가장 앞장서서 이 우리 중국을 괴롭히고 너희 북한을 괴롭힌 자들이 일본 놈들인데 어떻게 일본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북한 대표단들이 중국으로 오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럼 사전에 일본을 만나기 전에 중국과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의 희망사항인데 그거조차도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북의 근로자들이 와서 지금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게 인민폐로 한 1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1억 인민폐니까 한 170억 원, 우리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북한 인민 2,400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필품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자, 그런데다가 러시아 측에 포탄이나 이런 그 무기를 중국 몰래 빼돌려서 넘겨준 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단히 지금 불쾌해하고 있어요. 몹시도 불쾌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저들이 벌써 60여 년 전부터 전 국토를 요새화시켜서 지하로 다 이런 그 저장 시설을 갖다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 시설에 저장돼 있었던 포탄이 정상적으로 발사될 수가 없겠죠. 장약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포에 넣어서 사격을 하도록 사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자, 어찌됐든 그와 같은 오래되고 낡은 포탄과 탄약을 러시아 측에 보냈는데 그것 또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불편했다고 말하는 것은 몹시도 분노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북은 공산 독재 체제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 개인의 우상 숭배, 독재 정권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독재 정권을 전지전능하게 지휘하고 있는 자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등 완전히 종합병동입니다. 자, 그런 김정은이에게 이 당뇨병으로 인한 그 합병 증세로 발에 심각한 증상이 와서 한겨울에도 이 슬리퍼만을 신고 통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마 이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김정은이에게 어떠한 운동 방법도 그 치료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와 같이 회의를 해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근데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도요, 김정은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딸아이를 미사일 발사장이나 공개석상에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MQ-9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그 미사일을 한 10발 정도 장착하고 날아다니는 그 무인 비행기가 있는데 이 무인 비행기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김정은이의 목을 따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딸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설마하니 미국이나 한국 애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내 딸아이까지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얄팍하고도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있죠. 자, 그런데 진짜로 이 딸아이가 후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송월이가 난 아들이 있고 리설주가 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1동포 조총련 출신인 류여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난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누가 낳든지 간에 현송월이가 낳든 리설주가 낳든 간에 이 남자아이들이 이 생긴 몰골부터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고 왜소하기 짝이 없으며 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즉 다음 왕권을 물려줄 세자로 책봉하려니까 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김정은이는 본인 스스로도 그다지 장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집착이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그런데 강하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도 죽으면 한 줌 단인 몇 개의 흙먼지로 돌아갈 텐데 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세습 독재 왕조 체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북에서는 지금 갖은 음모와 갖은 수단을 다 써보려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이 지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그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교양을 해도 또 핵심 엘리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감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 과감한 작전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비밀 공작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 비밀 공작을 과감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이 과감한 작전을 미국의 델타포스나 네이비실의 팀6 혹은 그 이상의 데브그루가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우리 요원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결국 누가 지휘관이 돼서 지휘봉을 잡고 지휘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 날개를 단 호랑이, 비호가 될 수도 있고
날개를 단 사자들이 돼서 일순간에 그야말로 살인 무기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요원들은 명령만 내리면, 단 한 번의 명령만 내리면 가서 적의 수계에 목을 잘라서 오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정보기관장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만큼 과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용감함이 없다라면, 그러한 결기가 없다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여수 순천 사건을 반란 사건이 아닌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지금 이상한 곡학 아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5.18을 헌법에다가 삽입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이 대통령실에서 우렁차게 울려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정신 자세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하고 있는 4대 군사노선 같은 일들이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군을 간부화하면서 전군을 현대화하는 이런 것이 국방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역시 자주국방의 이 정신, 유비무환의 정신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국민 모두가 누구나 다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정신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과 나의 재산은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 내 손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자주국방과 유비무환의 정신, 이 자세를 국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께서 지금보다는 1000배, 10,000배로 고양시키고 무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